아들 집에 3일 동안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길 지하철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일하며 퇴직 후에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지난해 58세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앞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결정했습니다. 퇴직금과 지금까지 모아둔 노후자금을 합치면 5억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은 60세부터 조기수급을 받으면 월 110만 원 정도 나올 예정이고 정상 수급 개시 연령인 63세부터는 월 1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계산해 보니 둘이서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는 써야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노후자금을 조금씩 빼서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거비였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전세로 들어와 있는데 재계약할 때마다 전세금이 올라서 부담이 컸습니다. 작년에 계약 만료가 되면서 집주인이 전세금을 3천만 원 더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사를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좀 어려운 상황이야. 잠깐만 너희 집에 머물면서 다른 집을 알아볼 수 있을까? 아들은 흔쾌히 좋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아버지, 저희 집이 넓지는 않지만 괜찮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날은 정말 고마웠습니다. 저녁에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손자도 할아버지가 와서 신나하며 같이 놀아달라고 졸랐습니다. 아내는 시골에 있는 친정어머니를 잠깐 돌보러 간 상황이라 저 혼자 아들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쓰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들어가더군요. 평소보다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 뒤로 계속 지켜보니 제가 화장실을 쓰려고 하면 먼저 들어가서 시간을 끄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때도 이상했습니다. 첫날에는 아버지 점심 드세요라고 불러주더니 둘째 날부터는 냉장고에 반찬을 놓아두고 혼자 드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첫날에는 예의상 챙겨준 것 같고 이제부터는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나서 며느리와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언제까지 계실 거야? 글쎄, 집을 구하면 나가실 텐데. 우리도 좁은 집에서 아이랑 살고 있는데 좀 힘들어. 셋째 날 아침 아들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집은 좀 구해지세요? 아직 마땅한 곳이 없구나. 좀 더 알아봐야겠어. 그런데 아버지, 우리 집이 워낙 좁다 보니까. 그 순간 아들의 표정을 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머물면 안 되겠구나. 며느리가 스트레스 받고 있고 아들도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있구나. 알겠다. 오늘 나가마. 아들은 미안해하면서 아버지 죄송해요. 집이 더 넓었으면. 이라고 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짐을 싸면서 생각해보니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아버지가 갑자기 와서 머무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급하게 고시원을 알아봤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을 구했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공용이고 방 크기는 3평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곳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나오면서 지하철을 탔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승객들이 쳐다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아들 뒷바라지도 하고 결혼할 때 집도 마련해줬는데 이제는
제가 의지할 곳이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고시원에 짐을 옮기고 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아들 집에서 나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상황을 설명하니까 아내도 한숨만 쉬더군요. 그럴 줄 알았어. 며느리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을 거야.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너무 갑자기 나가셔서. 고시원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너도 내 가정이 있으니까 당연한 거야.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서도 당분간은 아들이 도움이 될 거라고 막연히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집도 넓지 않고 며느리도 있고 아이도 키워야 하니까 부모까지 챙기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고시원에서 혼자 지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후자금 5억으로는 20년 정도밖에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고 의료비도 많이 들고 주거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내와 함께 다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보다 저렴한 전세나 월세 집을 알아보고 있고 저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조금이라도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60세가 넘어서 취업하기는 어렵겠지만 청소나 경비 같은 일이라도 해야겠습니다. 며칠 전에는 실버타운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입주금만 1억 5천만 원이고 월 생활비가 150만 원이더군요. 제 형편으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노후 준비라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해보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한 친구는 전세금이 올라서 더 외진 곳으로 이사를 갔고 다른 친구는 아예 지방으로 내려가서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기에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아들한테는 서운한 마음이 있지만 이해도 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아이 키우면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거든요. 집값도 비싸고 교육비도 많이 들고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올라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부모까지 모시고 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래도 가끔은 서운합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는데 이제 제가 어려울 때는 3일도 머물지 못하게 하다니. 하지만 이것도 시대가 바뀌었다고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요즘은 도서관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고시원에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도서관은 따뜻하고 조용해서 책도 읽고 신문도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주변 식당에서 6,000원짜리 백반을 먹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고시원에서 먹습니다. 아내가 시골에서 돌아오면 함께 더 저렴한 곳을 알아볼 예정입니다.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 외곽이나 아예 지방으로 가는 것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그곳이라면 전세금도 훨씬 저렴하고 생활비도 절약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친구 중에 한 명은 귀농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면서 연금으로 조용히 살고 있더군요. 저도 그런 삶을 고려해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노후 자금이 금방 떨어질 것 같거든요. 얼마 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고시원에 있다가 갑자기 체한 것 같아서 응급실에 갔는데 의료진이 보호자가 없으세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정말 서럽더라고요. 아들한테 연락할 수도 있었지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그냥 혼자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6억 원을 넘어선 상황에서 제 형편으로는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티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살았던 동네의 전세금도 계속 올라서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어제는 부동산에 가서 지방 물건들을 알아봤습니다. 충청도나 경상도 소도시로 가면 전세금이 서울의 3분의 1 수준이더군요. 서울에서 3억이면 지방에서는 1억 정도로 비슷한 규모의 집을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와 상의해서 아예 지방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에 남아있으면 주거비만으로도 노후 자금이 금방 떨어질 것 같거든요. 지방으로 가면 생활비도 훨씬 절약할 수 있고 공기도 좋고 스트레스도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아들한테 지방 이사 계획을 말했더니 조금 아쉬워하더군요. 아버지, 너무 멀리 가시면 뵙기 힘든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들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가끔 찾아뵐게요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아내와 함께 충청도 한 도시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인터넷으로 미리 알아보니 전세금도 저렴하고 병원이나 마트 같은 생활 인프라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더군요. KTX역도 가까워서 서울까지 1시간 반 정도면 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50년 넘게 서울에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떠나야 한다는 게 서글프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노후와는 많이 다르지만 그래도 아내와 함께 건강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요즘 많은 노인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하고 나서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집값과 전세금이 너무 올라서 노후 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 퇴직 전에 좀 더 신중하게 준비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을 미리 마련하거나 아니면 지방으로 이주할 계획을 미리 세웠어야 했는데 그때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살면서 가끔 서울에 와서 아들 가족을 만나고 건강 관리하면서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인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분은 아들 집에 머물려고 했다가 며느리의 차가운 반응에 상처받아서 원룸으로 나오셨더군요. 또 다른 분은 처음부터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않고 혼자 준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생활도 힘든데 부모까지 돌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집값은 비싸고 아이 교육비는 많이 들고 직장도 불안하니까 여유가 없을 수밖에 없죠. 예전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면서 자연스럽게 노인을 돌봤는데 이제는 핵가족 시대라 그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예 고향으로 내려가서 사셨습니다. 시골에 있는 부모님 집을 수리해서 살고 계시는데 생활비도 많이 절약되고 공기도 좋아서 만족하신다고 하더군요. 서울에서는 월 200만 원도 모자랐는데 시골에서는 1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방법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내 고향이 전라도인데 거기는 집값도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고 물가도 훨씬 저렴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병원이나 문화시설 같은 인프라가 부족한 게 걱정이긴 합니다. 어제 인터넷으로 지방 부동산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말 놀랄 정도로 저렴하더군요. 서울에서 3억이면 원룸 전세도 어려운데 지방에서는 30평짜리 아파트 전세가 가능했습니다. 생활비 차이까지 고려하면 노후 자금이 2배 이상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니어 취업 박람회에도 다녀왔습니다.
60세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기회가 많지 않더군요. 대부분 단순 노무직이나 시간제 일자리였고 월급도 10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래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조금이라도 일을 해서 노후 자금을 덜 쓰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복지관에서 실버 일자리 상담도 받아봤습니다. 공원 청소나 학교 급식 도우미 같은 일이 있더군요. 월 30만 원 정도지만 집에서 놀고 있는 것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신청해뒀습니다. 무엇보다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지니까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시골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이주 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일단 충청도 쪽을 먼저 알아보고 거기서 적당한 곳을 찾지 못하면 아내 고향인 전라도도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병원 접근성과 대중교통이 어느 정도 되는 곳을 찾아야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런 현실이 서럽긴 합니다. 40년 가까이 성실하게 일해서 아들도 키우고 집도 사주고 결혼 자금도 마련해줬는데 막상 제가 어려울 때는 3일도 머물 수 없다는 게 씁쓸하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요즘 노인들은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고 사회 시스템도 개인주의로 바뀌어서 예전 같은 효도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비우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조용히 살면서 텃밭도 가꾸고 독서도 하고 가끔 여행도 다니면서 여생을 보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을 때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테니까 오히려 더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들한테는 서운한 마음도 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거든요. 집값, 교육비, 생활비 모든 게 비싸서 자신들도 미래가 불안한 상황에서 부모까지 모시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다만 앞으로는 연락을 자주 하면서 관계는 유지하려고 합니다. 지방에 내려가더라도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서울에 올라와서 만날 수 있고 아들 가족도 가끔 놀러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해서 아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이 목표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들거나 간병이 필요한 상황이 되면 결국 자식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니까 평소에 운동도 하고 정기검진도 받으면서 건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으로는 서울에서 노후를 보내기 어렵다는 것, 자식들한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아직 퇴직 전이신 분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거 문제, 생활비 문제, 의료비 문제 모든 걸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자식들한테 기대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자식을 잘 키워도 그들에게는 그들의 인생이 있고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